안녕하세요, 엘미야 FC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사이드가 아닌 중원에서 활약하는 풀백, 인버티드 풀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인버티드 풀백을 활용하는 대표적인 감독 중 과르디올라, 아르테타, 그리고 클롭이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인버티드 풀백은 크게 양쪽 풀백 중 한쪽만 중원에 가담하는 시스템과 양쪽 풀백 모두 중원에 가담하는 시스템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중 한쪽 풀백만 중원에 가담하는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이에른 미넨 시절 처음으로 풀백을 안으로 좁히기 시작한 과르디올라는 맨체스터 시티로 넘어와 이 전술을 완전히 정착시킵니다. 맨시티의 수석 코치였던 아르테타가 아스날로 넘어가며 점차 이 시스템을 아스날에 녹여냈으며 지난 2-2-3 시즌 후반기부터 클롭의 리버풀 역시 이 시스템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 감독은 세부적인 전술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빌드업 시 모두 3-2 빌드업 대형을 활용했습니다. 펩이 고안해낸 포지션 플레이를 바탕으로 빌드업 시 양쪽 풀백 중 한 명은 중원으로 좁히며 투볼란치를 형성합니다. 이 역할에 해당하는 선수는 맨시티의 델프, 진첸코, 칸셀루, 리코 루이스, 아스날의 진첸코, 리버풀의 아놀드 등이 있습니다. 또한 반대편 풀백은 후방에 머물러 밸런스를 잡아주며 3백을 형성합니다. 맨시티의 워커와 아케가 이 역할에 해당되고 라포르테, 아칸지, 그바르디올 등 센터백들이 이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며 아스날에서는 벤 화이트나 토미야스 같은 센터백들이 이 역할을 주로 수행하며 리버풀에서는 주로 로버트슨이 빌드업 시 후방에서 밸런스를 잡아줍니다. 이러한 포지셔닝을 통해 세 팀 모두 3-2 빌드업 대형을 형성합니다. 맨시티의 데브라이너, 다비드 실바, 귄도안, 아스날의 웨데고르, 자카, 하베르츠, 리버풀의 소보슬라이, 커티스 존스, 엘리엇 등 미드필더들은 윗선으로 전진하여 공격에 더욱 집중하고 맨시티의 사네, 마레즈, 그릴리쉬, 도쿠, 아스날의 부카요 사카, 마르티넬리, 리버풀의 살라, 루이스 디아즈 등 윙어들은 기본적으로는 사이드 높은 지역에서 넓게 벌려서며 폭을 벌립니다. 이러한 포지셔닝을 통해 빌드업 시 모두 3-2-4-1 대형을 형성합니다. 이렇게 형성된 3-2 빌드업 대형은 후방에서는 상대 2명 내지는 4명의 공격수에게 3-2 내지는 5-4 숫자 9위를 가졌고 중원에서는 기본 3명의 미드필더에 풀백 1명이 추가되어 상대 3명의 미드필더에 대해 숫자 9위를 가졌으며 전방에서도 상대 뽀백에 대해 5명의 공격수가 숫자 9위를 가졌고 사이드 각 지역에서도 숫자 9위를 갖기 용이했습니다. 이러한 숫자 9위를 활용한 빌드업을 통해 후방에서 상대의 압박을 풀어냅니다. 이 과정에서 칸셀루, 진첸코, 아놀드 등 빌드업과 볼 간수, 탈압박 등의 능력까지 갖춘 다재다능한 풀백들이 중원에서 플레이메이커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레프트백 진첸코가 중원으로 좁히며 투볼란치를 형성하고 라이트백 벤 화이트는 후방에서 3백을 형성하며 진첸코를 인버티드 풀백으로 활용하는 3-2-4-1 대형을 형성하는 아르테타의 아스날입니다. 라이트백 아놀드가 중원으로 좁히며 투볼란치를 형성하고 레프트백 로버트스는 후방에서 밸런스를 잡아주며 아놀드를 인버티드 풀백으로 활용하는 3-2-4-1을 형성하는 클롭의 리버풀입니다. 라이트백 리코 루이스가 중원으로 좁히고 레프트백 아케는 후방에 머무르면서 후방에는 3백, 중원에는 투볼란치가 갖춰진 3-2 빌드업 대형이 형성됩니다. 이때 후방에서는 상대 3톱에 대하여 5-3 수적 우위를 갖고 중원에서는 상대 투볼란치에 대해 4-2 수적 우위를 갖는 맨시티입니다. 라이트백 리코 루이스가 중원에서 센터백에게 볼을 연결받아 경기를 풀어나갑니다. 이렇게 풀백들이 중원으로 가담하여 경기를 풀어나가는 플레이메이커의 역할을 해냅니다. 공격 진영에서는 라인을 끌어올리고 3백을 형성했던 풀백까지 중원에 가담하면서 후방에는 2명의 센터백, 중원에는 수비형 미드필더와 2명의 풀백, 전방에는 2명의 공격형 미드필더와 3톱이 배치되는 2-3-5 포메이션을 형성했습니다. 여기서 풀백의 역할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풀백 2명이 모두 중원으로 들어오며 중원에서의 수적 우위를 통해 볼 점유를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풀백들은 진첸코나 아놀드처럼 중원에서 경기를 조율하는 플레이메이커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둘째, 풀백이 중원에만 머물지는 않습니다. 벤 화이트, 토미야스, 워커, 로버트슨 같은 풀백들은 윙어 뒤로 크게 돌아뛰는 오버래핑을 자주 보여주며 사이드의 수적 우위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셋째, 이제는 오버래핑보다 더 자주 보이는 언더래핑입니다. 풀백이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하여 크로스나 컷백을 시도하거나 상대를 끌고 들어가
윙어가 중원으로 치고 들어갈 공간을 제공해줍니다. 대부분의 풀백이 경기 내내 언더래핑을 시도하여 사이드에 수적 우위를 제공합니다. 넷째, 이렇게 풀백의 언더래핑으로 만들어진 공간으로 윙어가 치고 들어가면 풀백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사이드로 다시 벌리며 윙어와의 포지션 체인지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풀백은 사이드 공격과 상대 수비의 폭을 벌리는 데 집중하고 벌어진 틈으로 공격형 미드필더가 다시 침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방의 숫자를 확보하며 상대의 역습을 대비하는 풀백입니다. 센터백이나 미드필더들에 비해 스피드가 있는 풀백이 후방에 머무르면서 상대 발빠른 윙어의 역습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라이트백 아놀드가 중원으로 좁힌 상태에서 후방에서 3백을 형성하던 레프트백 치미카스까지 중원에 가담하면서 2-3-5 대형이 형성되며 중원에서 수적 우위를 가져갑니다. 이때 아놀드는 중원에서 패싱력을 활용하여 경기를 조율합니다. 볼이 사이드로 오픈될 때 중원에 가담한 라이트백 토미야스가 라이트윙 사카 뒤로 크게 돌아뛰며 오버래핑을 통해 크로스 찬스를 만들어냅니다. 역시 볼이 사이드로 오픈될 때 상대 윙백이 딸려 나오며 벌어지는 하프 스페이스로 라이트백 워커가 언더래핑을 통해 침투하고 상대 수비가 딸려오며 만들어진 공간으로 그릴리쉬가 몰고 들어온 후 안으로 패스를 넣고 볼을 받은 포든이 반대 사이드에서 침투하는 레프트백 칸셀로에게 침투 패스를 넣으며 칸셀로의 1대1 찬스를 만들어냅니다. 수비적인 부분에서 특징을 살펴보자면 한쪽 풀백 자리에 센터백이 자주 기용된다는 특징을 보이는데요. 빌드업 시 한쪽 풀백이 중원에 가담하면 반대편 풀백은 후방에 머무르며 3백을 형성하기 때문에 맨시티의 아케, 아칸지, 그바르디올, 아스날의 벤 화이트, 토미야스 등 발이 빨라 풀백 자리까지 커버가 가능한 센터백들이 풀백 자리에 자주 기용됐습니다. 이로 인해 수비 시 뽀백을 활용하면서도 수비력이 우월한 센터백이 2명이 아닌 3명이 기용되면서 수비력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빌드업 시 레프트백 진첸코가 중원으로 좁히며 투볼란치를 형성할 때 반대편 풀백으로 나선 토미야스는 후방에 머물러 3백을 형성하기 때문에 한쪽 풀백 자리에 센터백 성향의 선수를 기용할 수 있었고 수비로 전환되면 뽀백을 활용하면서도 수비력이 우월한 센터백이 2명이 아닌 3명이 기용되면서 수비력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과르디올라가 고안해내어 아르테타, 클롭까지 활용하는 2명의 풀백 중 1명만 인버티드 풀백으로 활용하여 3위 빌드업 대형을 형성하는 시스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최근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루가 적극 활용하는 2명의 풀백을 모두 좁힌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